아침에 컨디션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오늘 11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생각이 듭니다.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에서 왜 이렇게 지치는지. 네, 게다가 어제는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그래도 열심히 털어봅시다. 이 자기소개부터 하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저는 민원연 배낭 활동가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분야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그 민원연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뉴스공장에 이제 나갔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어준 씨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칭찬하며 막 그야말로 그거를 뭐라고 해야 하나 펌프질을 했다고 우리가 뽐뿌질이라고 하는데 민원연을 너무 좋아해서 막 너무 칭찬을 해줬어요. 막 92년도부터 한 번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팩트 위주로만 우리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선거 보도를 해왔고 모니터 해왔고 그리고 뭐 또 지금 다 모든 방송을 다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전부 다 피해갈 수 없다 민원연의 망을 막 이렇게 되게 강조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유 부끄럽게 왜 이러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꽤 많은 분들이 어제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돌아와서 녹음을 하고 있을 때도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 꽤 됐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정말 왕대박 그 회원이 한 분 가입을 하셨어요. 네, 비용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회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회원으로 가입한 게 아니고 일시 후원을 하신 건데. 아니에요. 회원인데 한 1년 회원 회비를 그렇게 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무엇보다 상상 초월한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네. 저 민원연 회원이기도 한데 저 같은 소시민이 그 정도를 후원하려면요 100년 넘게 후원해야 돼요. 아 근데 물론 저희 회원 중에 막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5,000원을 회비를 내겠다면서 보냈는데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거 취소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하고 싶어서 숙제를 하다가 민원연을 알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꼭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00원이에요 회비가 5,000원 회원을 안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하고 싶어해서 제가 진짜 청소년 그 회원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적게 내거나 뭐 왜 환경운동연합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1,000원 회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만 내도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쑥스러워 하잖아요. 5,000원만 내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학생에게 5,000원은 또 어찌됐든 네. 한 단체에 그렇게 계속 낸다는 건 뭐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네.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엄마는 왜 네 통장에서 돈이 벌써 어떤 네, 단체로 이제 맞아요. 나가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뭐 보통은 대부분 10,000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보다는 조금 내겠다면 49,900원을 내주시는 그런 회원님도 계시고요. 네,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이 5만 원을 내신다니 그럼 나는 49,900원을 내겠다면서 하시는 그런 회원도 계시고 하여튼 뭐 예전부터 뭐 10만 원 내시는 회원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어제 굉장히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1년치 일년치를 모아서. 내신 그런 회원이 있었는데 사실 금액이 너무 쪽 벌어져 가지고요. 놀랬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우리 활동을 몰라서 그렇지 아시면 공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제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우리 나이쯤 되면 굉장히 기업 마인드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뻑하면은 그 좀 후원 좀 잘 받아라 뭐 이렇게 후원 회원을 늘리는 방법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저때 또 밤의 사무처장이잖아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드디어 이제 그런 어떤
기업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업을 하는지 뭔지 모른다 아무것도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돈 있는 그런 독지가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환경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그런 기부를 많이 하는데 언론 문제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연처럼 착실하게 오랫동안 해온 단체가 있다는 거를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옆에서 막 바람을 넣었습니다. 어찌됐든 고맙고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돈 허투루 쓰지 않고 예, 똑바로 좋은 사람들 모아서 많은 좋은 일들 해보겠습니다. 꼭 후원을 안 해주시더라도 네, 지금 미디어 탈곡기를 보고 계시는 6분 네, 네, 이런 분들도 돈과 상관없이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 근데 많이들 봐주세요. 모 활동가의 친구분이 이걸 봤었대요. 네. 페이스북에 뜨는 거를. 근데 그거에 대한 감상평을 들려줬었는데 네. 이봉 활동가에 대해서는 저 양아치 머리를 한 사람은 누구냐.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리가 더 삐졌네. 제가 노린 바예요, 양아치 머리. 좀 이렇게 해서 네네, 그래서 알게 되었고요. 저도 처장님 같은 경우는 파파이스 나온 연예인이다 그런 표현을 했고, 저에 대해서는 저분은 왜 가렸냐? 얼굴이 안 보여서 일단 누군지 존재를 모르겠다 그런 표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역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더욱 양아치 같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얼굴을 아니, 가리겠습니다. 양아치 같은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심하게 이쪽이 삐져 있습니다. 한 번만 빗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유 정말. 어제 토론회 얘기 조금만. 어제 저는 딱 제가 진짜 그 토론회 할 때 이동 중이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 30분만 보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은 졸다가 깨가지고 졸다 깼는데 그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관련된 발언한 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거의 폭파 직전에 제 페이스북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문제로 이제 너무 실망이다, 속상하다. 특히 저는 이제 인권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요. 유난히 전 정치적인 것보다 그쪽이 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속상하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졸다가 이건 또 뭐지? 오늘 토론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땠어요? 그냥 여태까지 본 토론회 중에 제일 토론회의 꼴을 갖춘 토론회. 네, 역시 진행자 역할이 얼마나 네.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막말이 정말 많았는데 네. 그 막말이 뭔가 문재인 후보의 그 대답, 동성애 반대 그걸로 다 지금 덮여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저는 그냥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책 이야기가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지 않아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는?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지금 사드 그거 오늘 한국에 어제 단독이죠. 네네. 이동하고 막 그게 이미 이제 사실 추진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후보한테 반대할 거니 뭐 어쩔 거니 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도 좀 들었어요. 봉우 씨는 어땠어요? 저는 뭐 퇴근하니까 토론 퇴근해서 밥 먹고 뭐 하고 나서 끝났지. 퇴근해서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토론 마지막 발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발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토론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의 실수를 좀 만회한 편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뭐 홍준표 후보는 뭐 굳이 평가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고 다른 후보들도 다 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좀 뭐랄까 말렸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동성애 포함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봤는데 도대체 마지막 발언을 왜 저렇게 말하지? 문재인 후보가 특히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에서 분명히 사회자가 본인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뜬금없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연합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단일화가 이렇게 공식화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두렵지 않다. 저것이야말로 적폐연대다. 이러고 그냥 마지막 그 PR 발언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꼭 저거를 대통령이 왜 되어야 하는지 말하는 부분에서 말했어야 했나?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발언만 봤는데 마지막 발언이 참 문재인 후보가 너무 튀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 보면서 느끼지만
토론을 참 잘 못하는 후보다 그런 생각을 네.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밀릴 주제도 아니고 질문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안 좋다 항상 토론회에서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원경 차장님 평가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너무 착하다. 너무 착.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물러 터져서 그렇다. 네, 이런 평가가.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순발력이 떨어지는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도 내가 그 순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내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약간 왜 멍 때렸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당황하고. 조금씩 그 반응이 느린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뭐 어제 언제나- 칭찬 일색인데요. 언제나 훌륭하시죠. 언제나 토론에서의 그 심상정 후보가 만약 어제 없었으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의 뭐 나머지 4명을 혼자서 다 1대 4로 KO 시켜버렸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랬군요. 아무튼 저는 그 동성애 반대 발언 이제 뭐 지금 평가가 동성애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뭐 마지막에 뭐 네. 약간 많은 수습을 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어찌 됐던 반대하고 말고 할 만한 사안이 아닌 질문을 홍준표 후보가 한 건데 그것에 이제 말려가지고 반대한다고 말을 해버렸죠. 네, 네. 그렇게 속으로 반대하셨을 것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반대를 한다고 반대하든지 말든지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알았는데 일부러 표를 의식해서 네, 그렇다는 지금 분석도 있어요. 문재인 후보 또 하나 그 이제 동성애 반대한다 발언하고 또 하나 이게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이제 분석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공약이랑 이런 복지 공약 내놓은 것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어요 어제. 근데 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정답은 사실 증세잖아요. 증세라는 말을 안 꺼낸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끝까지. 얼버무린 거죠 그냥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증세라는 방안이 있다는 거를 몰랐겠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를. 근데 아마 그 이제 워낙 조세 저항이 이제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일단 선거가 목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증세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전략으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동성애는 반대하지 맙시다. 뭐 누가 왜 반대하는데 반대를 왜 하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넘어갔어요 제가 되는데. 그때. 거기서는 약간 넘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를 선거 전략을 짠다 해도 전략상 말을 좀 아낀다 해도 반대한다는 워딩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예, 약간 당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털어보는데요. 저는 어제 저희가 그 파파이스 가지고 나갈 그 거리들을 찾느라고 어제 종편은 파파이스용 그 내용들을 좀 뽑아냈고요. 그리고 신문방송 브리핑 나왔고, 그리고 경제지 모니터 보고서가 나왔고, 방송도 보고서가 나왔지. 뭐였지? 방송의 그 토론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시사 토크쇼 말고 방송사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들을 방송분과에서 모니터하거든요. 그거 하나 발표했고 또 신문도 추가로 발표한 거 있죠. 신문은 뭐 있죠? 그냥 이달의 나쁜 보도 발표했나? 네, 이달의 네. 아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한 5-6개씩. 그래서 요즘은 좀 오마이뉴스에 올리고 이런 것도 일부러 좀 덜하고. 신문 양적 분석 보고서인가? 네. 양적 분석 보고서도 지금 신문 방송 다 어제 냈네요. 어제 발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지 모니터만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종편 있고. 먼저 누가 할래요? 봉 씨가 먼저 하세요. 왜 항상 제가 먼저 합니까? 아니 항상 나은 씨가 먼저 하고. 아 그랬어요? 네. 뭐 그렇게.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먼저 할래.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의욕이 없네요. 아 왜요? 저희가 진짜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력이 막 떨어져가지고요. 네, 제가 진짜 뉴스 보다가 모니터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제가 아침에 흰머리 5개를 뽑고 머리를 묶었는데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방송사 통폐합해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시절. 네. 훌륭한 정책이에요. 네. 신문도 이렇게 많을 필요 없어. 그럼 밀원년도 없어질 텐데. 네. 아니 그 활동가 딱 2명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신문 1명, 방송 1명. 종편도 없어야 돼. 다 없애. 자, 저부터 할게요. 그 방송 종편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재석 씨를 뭐 그 광고 천재 이재석 씨 관련된 내용이 자칭. 네? 자칭 아니에요. 진짜 이 이분은 사람이, 실제로 평가가 좋은 분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 제목에 광고 천재로 자기가 써놨었다. 근데 이제 이재석 씨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채널 A 정치 데스크에서 최석호 씨라고 최석호 기자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재석 씨가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것도 안 후보 사람 보는 눈이 좋아서 이 사람을 택했다. 이래서 안 후보를 굉장히 칭찬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재석 씨 연결을 했었지만 양쪽 특히 안철수 후보 쪽 그리고 이재석 씨 모두 다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그래요? 뭐냐면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재석 씨가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 좀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표 주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칭해서 한 말이라는 거죠. 이제 안철수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그런데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 좀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표 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석 씨가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건 사실인 거예요. 좋아하지만 이렇게 막 어떤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뭔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그 정도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따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방송 당일날 한 그 발언 중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직원을 뽑는 일과 같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발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석 씨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석 씨는 굉장히 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 사람을 잘 초이스한 것이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재능이다. 칭찬하는 그런 걸로 이용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자로 막 나오는 광고 또 요즘 나오잖아요. 국민의당 광고. 이것도 굉장히 칭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왜 인터넷에 그 예전에 무슨 파로만가 그런 그 가구 광고 있었잖아요. 그런 광고 같은 느낌, 게 타당타당 하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광고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서 굉장히 광고가 이제 좋다, 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 고장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 보지도 못했는데 뭔 광고죠? 그냥 초록색 글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타당타당 하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근데 한간에서 아이폰 저기랑 비슷하다고. 네. 아이폰 광고요? 네. 애 좀 쓰셨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광고에 대해서도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의 그 토론 지난번 화제가 된 이번 토론 말고 바로 직전 토론회 있잖아요. 그 토론회는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되게 한마디로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망친 거예요. 그 분이. 23일 토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토론을 가지고도 안철수 후보를 감싸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MB 아바타 나온 토론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1, 2, 3위 3명의 후보와 관련된 TV 토론의 영상을 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막상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안철수 후보의 해명만 제대로 전달하는 영상을 채널 A의 뉴스 탑10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말을 끊고 답을 회피하는 장면만 부각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한테 질문하는 장면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문재인 주적 논란 뭐 이런 것들을 길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종대 씨가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한 질문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뭐 어디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사실은 일본말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히려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 얘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로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이키로 얘기한 것들은 상당히 재치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로 받아치고 그 다음에 로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 나이키로 받아친 것은 상당히 재치 있는 답변이었다. 야, 이건 진짜 그거 이거는 진짜 꿈보다 해몽이에요. 그 순간에 되게 이상해 보였는데 그 답변.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렇죠. 그 이제 이게 뭐 무슨 나이키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포스터에 당 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나이키도 그 상표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상당히 근거 자료를 많이 올렸죠. 나이키 그 로고에요. 나이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발언을요 나이키만 있지 글씨 없어도 나이키인지 다 인식하지 않느냐 이게 이재석 씨가 그 전날 한 말이에요 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이재석 씨가 갖다 했어요. 붙이고랑 붙여야지 무슨 그거 국민의당이랑 그게 돼요 나이키랑? 국민의당의 신발입니까? 아니 그 나이키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요. 인지도가 생겨서 그 나이키가 없어도 그게 이제 나이키 로고라는 거 알지만 국민의당 로고를 우리가 전혀 알아요? 뭐 어떻게 몰라. 그게 약간 피자 여기다 넣는 그 삼각 그것처럼 생긴 그거. 알고는 계시네. 나는 몰라. 네, 저도 몰랐어요. 그 만약에 로고만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초록색이라는 거는 좀 이식돼 있지만은 다른 거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나이키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은 그 이재석 씨가 한 거를 그대로 가져다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재치 있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좀. 굉장히 진짜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채널에는. 네, 뭐 취향 존중합니다. 네. 네. MBN의 뉴스 빅5에서는 윤영걸 매경닷컴 전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요즘 어디 모임에 가면은 안철수 후보 얘기만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런다. 아, 왜 자기 근황을 얘기해? 그러면서 그 안철수 후보가 좌표를 중도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엊그제 동창회에 갔더니 얘기하는 게 다 안철수 후보만 얘기하더라.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다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해서 말을 안 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할 사람들은 뭐 조금만 정보라도 더 얻을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고 화제에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방송에 나와서 자기 넋두리를 할까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악재를 두둔하는 그런 돼지 그거를 두둔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두둔하면 자기가 같은 사람이 되는 네. 성범죄 모의자. 네. 쓸데없는 그 짓을 이렇게 하더라고. 전원책 씨가 이것이 정치다 4월 21일 방송에서요. 본인이 사회자죠. 네, 진행자. 막 웃으면서 정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 홍준표 후보에게 악재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악재라기보다는 지지자 쪽에서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냐 이러는 건데 대학생 시절에 학숙집에서 옆방에 있던 사랑하던 여학생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함께 성폭력, 짝사랑하는 친구가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에 가담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본인이 쓴 자서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함께 그 말씀을 들어보고 짧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본인 인터뷰를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막 웃어요. 전원책 씨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실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이고 대학교 1학년 시절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했더니 박상철 씨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어찌됐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내용대로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해명할 때 보면 아닌가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식인데 이 문제만큼은 아무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소상하게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분은 제대로 얘기를 했네요. 박상철 씨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전원책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40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범죄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상철 씨가 또 진지하게 답변을 하니까 전원책 씨가 딱 끊으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엄중한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4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 일이라도 검증할 것은 검증해야겠죠. 라고 진지하게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 모니터들 하는 표현이 그 앞에서 너무 별일 아닌데 껄껄껄 웃고 크게 웃은 거예요. 예, 놀리고 그래놓고 마지막만 이렇게 수습하면 뭐하냐 이런 지적. 뒤늦게 본인이 자기가 너무 크게 웃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채널 A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이슈투데이라는 방송에서요. 그 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 자서전에 넣은 이유가 사람이 너무 자서전에 너무 자기는 뭐 좋은 공부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쓰면은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인간미를 넣기 위해 이게 무슨 부풀리기 위해서 개소리야, 이 이거는. 에피소드를 넣은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게 인간미예요? 김태현 씨가 뭐라 그러냐면 2005년에 자서전에 왜 썼느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인들 자서전 보면 본인 젊었을 때 일탈, 약간의 잘못, 스스로 셀프 디스 이런 것도 했다는 거죠. 왜 그래야 좀 인간적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시험 다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젊었을 때 철없는 그런 짓도 했는데 이것을 다 극복하고 나서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가 그런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은 12년이 지나서 지금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5년에 저게 나왔으면 그때 당시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수 있는 것들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간 지금은 문제지만 그때는 괜찮다. 그때는 괜찮았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MBN의 뉴스앤 이슈에서 신지호 교수가 20살 객기니까 화끈하게 인정하면 양해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너무 심한 욕을 할 뻔했어. 그렇게. 대단들하다 네. 진짜. 아유 깜짝이야. 다 범죄자야 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을 사과를 화끈하게 신속하고 진정성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게 이제 저 시대가 무슨 성폭력이나 이런 학교 교육도 거의 없던 시대고 저렇게 20살 청년들 남자들 그냥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객기 부리던 시절이니까 그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나마 양해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너나 그렇게 하세요. 네. 사퇴해야 됩니다. 뭐 딴 말 필요 없고 진짜 사퇴부터 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말들이 진짜 아유 이게 왜 해주지? 이런 바보 같은 말을 도대체 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예. 더 화가 나잖아요.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더 그러니까. 열받고. 오히려 네. 표가 떨어져 나가겠는데? 이거 그건- 고도의 전략 아닙니까 혹시? 안철수 후보로 밀어주기 위한 우리 종편들을? 아, 그런 거 같죠. 네, 빅픽처 아니에요? 빅픽처? 아무튼 가관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 진짜 가관이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방송을 털어보세요. 아 진짜 제가 해요? 네, 네. 뭐 먼저 하면은 뭐 어떻게 되나 빨리 하십시오. 네. 아 방송은 요새 사실 MBC밖에 볼 게 없습니다. 아 MBC가 너무 심각한데 지금 상태가요. 일단은 대선 보도 하나 하고 대선 보도하고 이제 관련이 좀 적은 사안이 하나 있는데 두 개 다 MBC가 문제인데 일단 24일 보도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24일이니까 그저께죠. 네 그저께 보도인데 그저께예요. 그저께 맞나요? 어저께예요. 네. 봉우 씨는 어저께 보도를 모니터 네. 말씀도 하시기 어렵습니다. 네. 이 24일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월요일 보도인데 일요일 날 있었던 선관위 주최 토론회 관련 보도가 월요일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자꾸 밤에 하니까 그 당일 저녁 뉴스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월요일 뉴스에 이제 23일 선관위 토론회가 보도가 됐는데 이 중에서 MBC가 어떤 보도를 냈냐면은 아주 그 편집이 교묘해서 마치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말을 잘랐다는 식의 이제 묘사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보도냐면은 일단 보도 제목이 주제 무시하고 말 끊고 화내고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보도의 취지가 뭐냐면 이번 선관위 토론회가 네거티브 공방과 버릇없는 토론 태도 이런 것으로 물들었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상대방이 반박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 하고 기자가 소개를 합니다. 그 사례로 소개되는 게 바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방 장면이에요. 자, 이 공방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유승민 후보가 이게 토론 초반에 나온 장면인데 유승민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 저기 표결 당시 2007년 표결 당시 그 논란을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또 꺼내면서 문재인 후보가 벌써 4번이나 말을 바꿨다. 해명을 제대로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거를 해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한참 이제 유승민 후보의 발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그 질문이 끝나고 이제 유승민 후보 발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자기 발언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대답을 할 거면 대답을 하고 다른 후보한테 질문도 해야 돼요. 자기 발언 시간 안에.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거를 굉장히 짧게 대답을 했어요. 짧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시고 있는 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에 다시 질문하시라. 이런 식으로 짧게 반박하고 홍준표 후보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유승민 후보가 아니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하고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말을 끊었어요. 끊지 마시라. 지금은 내 발언 시간이다. 끊지 마시라.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이 사실 선관위 토론 때까지는 진행자가 거의 개입을 안 하는 거의 이제 무정부식 토론이었는데 이때 너무 두 사람 간에 약간의 신경전이 있으니까 사회자가 개입을 했어요. 지금은 문재인 후보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다시 말을 안 하시고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따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에 MBC가 어떻게 편집했냐면은 일단 유승민 후보가 무슨 질문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딱 시작되는 장면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라는 문재인 후보의 말.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문 후보님 제가 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 또 문재인이 자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유승민 후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점을 하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또 문재인이 끊으면서 이거 공방이 아닙니다. 발언은 돌아가는 겁니다. 요것만 딱 편집해서 보여줬어요. 원래 요 이제 마지막 발언은 돌아가는 겁니다라는 문재인 후보 발언 다음에 사회자가 개입을 해요. 지금은 문재인 후보 발언 순서입니다. 자, MBC가 이것도 잘라내 버렸어요. 사회자의 발언까지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면만 딱 보면 마치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뭔가 계속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끊지 마세요 그러고 이건 공방이 아닙니다 하게 버리고 굉장히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며 시청자가 보면은. 심지어는 사회자 발언도 잘라내버리니까 사회자 발언은 완전히 자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못 자른 거예요. 네, 못 자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문재인 후보랑 이렇게 겹쳐요 소리가. 오디오가 겹치니까 완전히 자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건 공방이 아닙니다. 발언은 돌아가는 거예요라고 할 때 이 마지막 그 워딩이 나올 때쯤에 사회자가 지금은 문재인 이게 딱 뭔가 말을 해요. MBC가 그걸 자르면서 페이드아웃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회자 목소리는 굉장히 갑자기 작아지면서 지금은 문재인 하고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자 발언은 사실상 안 들려요 방송에서. 저희는 이제 모니터하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보도해 버리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장면을 상대방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말을 끊어버린 사례로 소개했단 말이죠. 완전히 왜곡된 편집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요새 하도 MBC가 고소를 많이 걸어서 굉장히 살살 써놨는데 이거 명백하게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과연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장면을 보도한 방송사가 있느냐?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TV조선이 똑같은 장면을 보도에 넣었어요. TV조선도 똑같이 굉장히 이 쓸데없는 공방만 이어지는 토론의 그 어떤 방식을 비판하는 보도에서 이 장면을 넣었는데 TV조선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일단 말을 끊어버린 사례라고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유승민 후보의 질문부터 그리고 MBC가 소개한 이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자가 개입해서 지금은 문재인 발언 수사라는 걸 알려주는 그 발언까지 전부 다 보여요. 전부 다. 심지어는 사회자의 그 말을 워딩을 자막 처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이거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 발언 시간에 끼어든 것이라는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딱. TV조선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MBC는 그거에 비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교묘한 편집을 한 거죠 말 그대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MBC가 좀 왜곡된 장면이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외에도 TV조선이 또 이 23일 토론에 대해서 팩트 체킹을 한다면서 또 팩트 체킹을 안 하는 팩트 체크 보도인데 팩트 체크가 없어요. 아무튼 이상한 보도를 계속 내고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사실 24일 보도에서 지금 언론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보도는 MBC가 전국 언론노동조합을 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또 했습니다. 24일날 2건이나. 자 일단 MBC가 언론노조를 고소한 이유는 언론노조가 이번 달에 그러니까 4월달에 그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MBC 임직원이 한 26명 들어가 있어요. 뭐 아실만한 분들이 김장겸 현 사장, 박상우 이분이 지금 제가 직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전 문화레저 부장입니다. 직전까지 문화레저 부장이다가 지금 또 승진하셨어요. 박상우 전 부장. 그리고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드린 분들은 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부실 보도 책임
그 외에도 노조 탄압 책임 이런 거에서 그냥 총체적으로 MBC를 망가뜨린 분들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언론 노조가 그렇게 공개를 했더니 MBC가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게 모욕이라는 겁니다. 모욕이자 명예훼손이자 비방이다, 매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를 하셨는데 MBC가 또 그 두 건의 보도에 걸쳐서 사측의 그런 일방적인 성명을 읽은 거예요. 또 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뉴스가 심지어 공영방송의 뉴스가 자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만 읊는 것은 언론 윤리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관련 심의 규정에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심의 규정상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행태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MBC가 읽어준 MBC 뉴스데스크가 읽어준 그 사측의 입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언론 노조가 그 MBC 임직원들을 부역자 명단에 올린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요. 정치적인 그 어떤 독립성,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보도의 공정성도 침해했으며 언론인 탄압에도 앞장섰다라고 언론 노조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역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MBC 사측은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모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임직원들이 언론의 독립성, MBC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지켰고 보도의 공정성 또한 지켰고 언론인 탄압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래야 반박이 되잖아요. 근데 MBC가 발표한 입장을 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언론 노조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래서 비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성을 훼손합니까 하고 비판했더니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언론 노조는 노동자 민중을 정치 세력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도 없고 전혀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어제 모 후보의 발언이 생각나요. 그냥 싫은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MBC 이거를 읽은 MBC나 MBC 사측의 입장이나 이게 정말 언론인으로서 기본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저널리즘 중에 가장 최악의 저널리즘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걸 반박하는 방식 중에 최악의 방식이 그거를 그 내용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한 사람을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흑색성전이나 마녀 사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자기네를 비판했더니 언론 노조는 노동자 민중을 정치 세력화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노조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네. 원래 노조는 그게 정치 세력. 원래 노조는 그러라고 만드는 거예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을 좀 키워보자는. 근데 그거를 막 그 노고로 하는 집단이다 막 그러면서. 월급만 네. 올리라는 거야. 딴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두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 보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MBC 사측의 입장을 읽은 건데 왜 그러시죠? 아니 머리카락 봉우 씨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곱슬이가 지금 저기로 날아다녀. 아름답네요. 네. 자, MBC가 또 하나 언론 노조를 비판한 그 입장이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네, 너무 아름다워. 자, 언론 노조가 부역자 명단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부역자는 예전에 북한 공산당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나 쓰던 말이다. 북한이 쓰던 말이다. 이런 반박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동무라는 말을 가끔가다 써줘야 돼. 진짜 놀라운 발상이에요. 네. 아니 이거를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사측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를 했고 이걸 또 공영방송이 보도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네. 일단 사실관계 틀립니다. 부역자는 멀쩡히 표준어로 등록돼 있는 네. 그리고 사전적 뜻이 다 있는 용어입니다. 네, 사전적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용례로는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가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주의 세력 또는 식민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한테 동조했던 인물들에게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말이에요. 네. 사전적 의미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MBC도 부역자라는 말을 버젓이 보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정국 당시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황교안 총리에게 부역자라는 말을 썼고요. 국민의당도 썼고요. 다 썼어요. 정당들도. 그러니까 MBC도 그걸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네가 보도에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언론 노조가 쓰면 그거는 북한이 쓰는 용어라 이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MBC 왜 공영방송을 망가뜨립니까라고 비판을 했더니 언론노조는 북한의 언어를 써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반박이 정말 가관이다. 예. 그래서 그 MBC 사측의 입장도 정말 뭐 놀라울 따름이지만 이거를 버젓이 보도를 해주고 있는 뉴스데스크도 사실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부역자죠. MBC 자체가 지금 부역자가 된 네. 거죠.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면은 그 방송법을 개정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내부 사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 복직 그 우리 지금 해고되신 분들 복직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 MBC 뉴스데스크의 상태를 보면요. 저 최근에 또 뉴스데스크가 방송사가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막 앵커가 멘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ENG 카메라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화면에. 안 봐서 모르. 예, 안 봐서 지금 그런 방송사가 잦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감안하면은 이거 뭐 지금 뭐 해고된 우리 훌륭하신 기자 몇 분들 돌아온다고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닌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 해결은 해야죠. 그러니까 해결은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지금 뉴스데스크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런 용어, 그러니까 이런 워딩들 이런 거를 버젓이 보도에 올리는 거는 데스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이 MBC 뉴스를 보는 사람으로서 뭐 제 자의로 보는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타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금 MBC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제 이제 언론노조가 아니고 그 MBC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그 전 사장 안강환 사장 관련해서 배임 행위가 있다라는 그 기사가 한겨레 신문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에 나왔어요. 근데 보도를 보면 좀 진짜 저는 뭐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밝혀내면 이거보다 뭐 우리가 말하는 김재철 사장 굉장히 했잖아요. 근데 아마 더 큰 일이 발생할 텐데 지금 이제 걸린 거는 뭐냐면은 MBC 사장 퇴직 이후에 수억 원의 퇴직금과 공로금 정관예우 특혜를 받게 됐잖아요. 안강환 사장이 거의 뭐 2억 가까이의 그런 정관예우를 받게 이제 전 사장이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안강환 사장이 지난 2월에 MBC 사장 퇴임까지도 개인 여행을 위해서 회사 돈을 쓴 것을 반납하지 않아서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그 언론노조하고 민원연이 고소하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막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인가 적용이 이런 법리적인 거를, 판단을 하고 계신 그런 중이군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사 내용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박문진과 MBC 본사 자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강환 정 사장은 2013년 10월에 MBC 플러스 사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열리는 무슨 그 모나코에서 열리는 뭔가에 갔다 왔대요. 근데 이때 그 안강환 사장, 안 전 사장이 출장 기간 동안에 그 행사만 간 것이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회사의 출장 및 여비를 청구했는데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안 사장이 그러니까 안 사장이 6박 7일간 사용한 여비가 2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MBC 사규에 따르면 사장이 당시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한 출장 여비는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안 사장이 혼자 출장을 간 게 아니고 회사 직원과 같이 갔는데 부하 직원에게는 일을 시키고 자기는 관광을 즐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꿀밤에 부럽네요. 네. 근데 제가 이 MBC 문제를 MBC 그 정관예우 MBC 전 사장의 그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상한 회사에 가서 MBC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한마디로 당분간 취업하지 말라면서 2억을 준다는 거잖아요. 한 달에 뭐 2천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자문비를 주고 뭐 가관도 아니에요. 차도 주고 막 뭐 하는 일에 비해서 도대체 무슨 자문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정관예우를 해준다고 써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그 CBS 그 PD님께 이렇게 그걸 싸줬거든요. 그 기사를. 그랬더니 와 MBC 사장 정말 부럽네요.
너무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고 와 정말 꿀보지 세상에 이런 자리가 있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이제 MBC에 여러 가지 이분 말고도 지금 울산 MBC의 윤길용 사장이라고 이분도 지금 그분도 혐의가 있죠. 예, 혐의가 네. 있어서 이런저런 지금 MBC 관련된 몇 명의 인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에는 워낙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파보면 엄청날 거예요. 제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면은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점. 네, 열심히 말씀드립니다.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냥 신문 털어볼까요? 신문은 어제 얘기 나왔던 그 반문연대 그리고 3당 그 후보 단일화 관련된 것들이 오늘 일제히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좀 일단 이 사안 자체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매체가 있는데 어딜까요? 아 맞춰보고 싶다. 네, 갑자기 퀴즈 내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3당 합당? 아 합당은 네. 아니죠.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 관련해서 단일화를 오늘 지면에 가장 많이 언급한 매체. 아 요거는 헷갈리는데. 조선일보. 조선. 전 동화하겠습니다. 통화. 카이 역시 민원년 짬밥 3년이면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초정님 좀 그봐요. 이게 역시 프로 방송인과 네, 아마추어의 네. 동아일보는 일단 오늘 일면 머릿 기사부터 단일화 관련 보도였고요. 전체 보도가 총 7건에서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서도 뭐 보수 중도 단일화 이거를 그러니까 보수 중도 단일화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짚어봐야 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논리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오늘 갖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뭐 이게 뭐냐 누가 당선돼도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단일화 논의를 위해 연정 연습을 하는 것이 대선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 연습은 뭐예요? 연정 연습.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 단일화 이게 그냥 이후 연정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해봐라 나쁘지 않다 아 이런 말을 해보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의 기사에서 이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일단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가지라. 정치는 이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사설에서는 관건은 국민적 지지를 모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계속 잘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건 오늘 조선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 어제 그 김대중 칼럼에서 엄청 노골적으로 그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오늘 또 사설에서는 뭐라고 하냐. 차라리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차라리 최선을 다하고 단일화는 국민이 투표로 하는 것이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당당할지도 모른다. 한 발 뺐죠. 모르겠다 그런가 보다. 한 발 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전략인지도 조차 사실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말하자면 억지단이라는 좀 어정쩡하니까 입을 잘 맞춰서 잘해라라는 그런 조언도 앞에 나오긴 하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좀 빠진 뒤로 뺀 그런 느낌이고요. 그 외에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다. 그렇죠. 네, 그럼 그리고 볼상사납다 막 그런 지적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상식적인지는.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그렇게 보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게 네. 그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각 후보들이 이미 다 안 한다는 입장인데. 네, 근데 자꾸 네.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아니 이미 물 건너간 문제예요. 사실은 하루 만에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거는. 연정 연습하시고요. 네. 막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어제 토론회 관련 보도인데요. 이건 퀴즈로 그냥 아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된 그 질문 자체를 보도하지 않은 매체가 한 군데 있어요. 홍준표의 질문 네. 보도를 안 했다. 이상하네. 중앙일보? 전 조선. 더 중앙, 중앙. 조선, 중앙. 중앙입니다. 아이씨. 역시 민원련 짬밥. 아, 열년 짬밥 한 달이면. 또 하나 자존심 상해. 언급은 해요. 그 질문 자체 홍준표 후보가 그 질문 자체 언급을 하는데 그 뒤에 붙인 심상정 후보의 이건 찬반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보도 안 한 매체가 하나 있어요. 조선. 조선, 발언을 풀어. 저도 조선. 조선, 동아. 동아,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두 후보의 공방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문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은
인터넷에서 진보층이 반발하여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다. 이런 코멘트를 붙여줍니다. 이거랑 지금 아침에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어제 고용정보원 그 권양숙 친척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도를 합니까? 네,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어제 여기 그 해당 보도에 뒤에서 뭐라고 붙여놨냐면 얘네가 본보는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권신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친척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오늘 똑같은 보도를 또 냈어요. 이 워딩이 한 번 더 또 똑같이 있어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어제 보도랑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제목은 그냥 뭐 국민의당, 노무현재단, 어뷰징이야? 몰라요. 채용특혜 의혹 충돌 이 기사를 내놓고 오늘 이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권 씨가 나는 권 여사의 친척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권 씨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지금 자기 기사를 우라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기사를. 셀프 오라클. 네, 진짜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물론 왜 그런지 알 것 같긴 한데 정말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아침에 보면서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네, 이 정도로 오늘 전 하겠습니다. 예. 아 경제지를 지금 2개나 있는데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지루해지 우리가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그래서 지루해질 것 같고 하나만 하고 하나는 오늘 발표할 거니까 반기업 이것도 정서만. 내일 하고 반기업 정서가 어제 발표한 거죠. 네네. 어제 발표한 건데 지금 이제 경제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반기업 정서,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 가지고 있나 없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심각한 반기업 정서로 인해서 기업 경영과 투자 의욕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경제지들이 이들의 이 경제단체의 하소연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물론 재계의 반기업 정서의 유포를 부추겨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초박빙 문재인 안철수 기업인에게 달려가다 제목이 정말 참 좋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제목을 잘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잘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악의적으로 선정적으로 잘 프레임을 잡아서 제목을 잘 뽑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경제를 보면 그보다 더 잘 뽑는 것 같다는. 저는 이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서 한수위다. 그 야마를 뽑아내는 그 제목을 뽑아내는 게 초박빙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다 우리 그 재계를 위해서 니네가 열심히 달려라 이런 그 메시지를 너무 잘 주는 거예요. 기업인에게 달려가다. 소제목이 문재인 중소기업이 3명 고용된 정부가 1명 임금 준다. 안철수 기업이 무슨 죄 반기업 정서 실체 없어 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후보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다. 라는 두 사람이 얼마나 더 충실하게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이런 보도였더라고요. 근데 이 보도가 이 한국경제만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경제들이 모두 크게 관련된 내용을 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보도들이 그 안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강연을 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반기업 정서는 실체가 없다. 라는 말을 예외 없이 모두 주제목으로 다 뽑아냈대요. 다른 언론사들도. 근데 안 후보가 이날 한 말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이 무슨 죄가 있느냐. 기업과 부패 기업인은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은 다 옳은 말이에요. 예, 옳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 말만 이제 싹싹 뽑아내가지고 경제지가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 중심의 프레임을 계속 이제 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치 엄청난 우리 사회가 반기업 정서가 사실은 지나치게 친기업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예, 온 국민이 막 삼성이 어떻게 되면 마치 그게 자기 집안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진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왜 반기업 정서라고 이렇게 우기는지 모르겠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그 뭐 기업이 하는 일은 모두 선이고 뭐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무조건 잘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그 가치에 우선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웃겼던 거는 모든 보고서마다 꼭 등장하는 게 지금 이 경제 모니터에서 등장하는 게 이재용 석방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 나은 씨가 잘못 붙였는 줄 알았어요. 이 써주신 분이 이렇게 보냈는데 옛날 거를 붙였나? 다른 기사, 그러니까 옛날 기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게 빠지지 않고 계속 이재용 석방에 대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진짜 석방 됐으면 좋겠나 보다.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한국경제에서 바이오 헬스 판을 바꾸자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국내 바이오 규제만 1163건 이런 나라서 바이오 산업 꽃 피겠냐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4월 11일 날 했습니다. 근데 뭐 이 기사 속에서 이제 그 바이오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지 규제 완화는 그 선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보도를 했는데 사실 기업 규제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도 이명박 정부가 그 기업 규제를 푼다고 난리를 치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뭐든지 그 규제 청산을 무슨 대단한 선인 것처럼 계속 우기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월호도 다 그런 식의 어떤 규제를 푼 것을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치 너무 풀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기업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든지 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매일경제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태리의 엑소르 이사진서 제외됐다라는 그 기사를 냈어요. 근데 이 기사가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탈리아의 엑소르 그룹 이사진에서 5년 만에 배제됐다면서 삼성그룹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하면서 연매출 300조 원에 달하는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차질에 커다란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건 심지어 했습니다. 삼성 그 공식 입장하고도 좀 다른 주장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저는 삼성 공식 입장을 몰라서. 엑소르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클라이슬러를 보유한 지주회사랍니다. 저는 또 다 처음 들어보는 참 문외한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그 엄청 걱정을 하면서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배제됐다는 그런 표현 안 쓰고 그냥 임기가 끝나서 물러난 거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해석을 덧붙인 거죠. 배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도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게 CBS에서 보도한 것에 삼성에서 말하기를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올해 임기가 만료돼서 엑소로 사회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이미 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석하든 이거는 이제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하긴 하나같이 다 배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에서 일단 의도가 어쨌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왜곡을 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아무튼 매일경제에서도 또 다른 보도에서도 이재용 신압으로 와닿는 YJ의 부재. JY입니다. JY구나. 네, YJ는 용재고요. 어머 그렇구나. 나는 JY가 누군지 한참 생각했어. JYJ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요즘은 좀 아닌데 노래는 좋아합니다. JY의 부재. 그리고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글씨더라. 아 근데 보도 제목에서 너무 그리움이 느껴진다. 신압으로 와닿는 JY의 부재. 네. 내가 이 JYJ의 부재를 신압으로 네, 무슨 시 제목 시를 쓰는 것 같아. 시를 쓰는 것 같아. 신압으로 와닿는 재용의 부재. 삼성 최고 실적도 못 즐긴다. 야 제목 진짜 죽인다. 네, 최고 제목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못 장난 즐기고 아니다. 있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최고 실적인 거를 말은 해야겠고, 그죠? 네. 못 즐긴다는 거죠. 이런 보도 제목은 이건 보도 제목으로 끝났다. 이 보도는 진짜. 진짜 너무 웃기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실적의 수준의 실적을 거뒀지만 총수 부재 사태로 조직은 오히려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주가와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큰 공백이 생겼다. 야 이건 진짜 너무한 보도다 근데.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반기업 정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 이재용부터 빨리. 이재용 얘기가 네. 너무 심각하다. 네 신압으로. 네. 신압으로 와닿는 네, Y. JYJ. 네. 이거 나 자꾸 왜 YJ라고 그러지? 우리 처장님이 JYJ 참 좋아하십니다. 네. 돌아와 주세요. 컴백해 주세요.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진짜. 자, 마치겠습니다. 진짜 그냥 창피해 죽겠네 그냥. JYJ 컴백해 주세요. 민원년의 미디어 이렇게 탈곡기. 끝나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역시 아. 프로 방송인.
제가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했더니만은 참 복잡하네. 예. 아무튼 마음이 먹는 네. 대로 다 가 있습니다. 얼른 끝내시죠. 예, 맛있는 배고프신가 거를 봐요. 먹고 싶습니다. 예. 맛있는 거 먹어서 좀 기운을 내야 오늘 오후에 네. 제가 그리고 오늘 품격 시대 나갑니다. 저녁에. TBS 정봉주의 5시부터 품격시대. 5시부터 6시 사이에 하는 네. 생방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5시부터 5시 반에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우리 슈퍼스타 김원경 차장님의 모습을 방송으로 네,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뭘 얘기해야 될지 아직 그 키워드도 안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제 들어가서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 저기 김어준에 나갔더니 이만큼 됐는데 품격 시대? 품격 시대는 얼만큼 아유 그건데 제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잘해서 어제도 어제 회원도 제가 잘해서 들어온 거는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의 그 과도한 펑크질이 빚어낸 저한테 진짜 귀인이라 생각이 들고 원래 팬덤 이런 경쟁시키는 게 제일 그렇구나. 김어준 정봉준이 우리 정봉주 씨는 본인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듯이 저희 민원연의 옛날 말지 기자였습니다. 예, 말지. 예,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 뭐 네. 여기저기서 얘기했다고 네. 팟캐스트 같은 데서 얘기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시진 기자라고 옛날에는 다 가명을 써가지고 필명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만에 좀 만나보게 생겼습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처장님이 자기 선거운동 도와줬던 건 기억할까요? 모릅니다. 아 모르시나요? 옛날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니다가 정봉주 의원이 시의원을 나올 때가 있었어요. 떨어졌습니다. 첫 그 지방자치 네. 첫 정치 선거였거든요. 입문 예, 정치 기간이죠. 입문하는 그런 당시였는데 남편 친구들이 거기 가서 도와주자라고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 가서 2달 동안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도 있는데 우리 김어준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더 네, 펌프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들이 오늘 많이 기대할게요. 아 네. 왜냐면은 또 민원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품격 시대도 하고 오늘 또 파파이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오늘 잘 견디고 나면 목요일은 좀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내일은 아침에 제가 반드시 뭔가를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뭐 하면서 먹으면서 해야겠다. 네, 저 저희 지금 것도 좀 굉장히 지금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아 너무 배고파.